LA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신청자가 자격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주어지던 소명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비자 연장 절차에 최대 $4,5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LA 통합교육부가 새 학기에 돌입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학교에서 10대 소년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총격범은 할아버지의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북부 고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주민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5번 프리웨이 인근 수풀에서 시작된 리지파이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을 타고 1시간 만에 1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불길이 주거지와 주요 도로를 위협하자 인근 헝그리밸리와 고먼 포스트 로드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과 연기로 인해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일부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차를 동원해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진화율은 0%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청자가 자격 조건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즉시 거부될 수 있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자격 조건 증빙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관련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무조건 추가 서류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바로 거절할 수 있게 최종 결정에 앞서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신청 초기 단계부터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이민 신청자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가능성이 높은 이민 신청만 받아들이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또한 예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관련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민 서류를 바로 기각하게 될 경우에 재신청할 경우에 신청 비용을 다시 내야 됩니다. 이민국에서 상당히 특히 트럼프 정부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도 경제적인 이익을 이민자를 통해서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재신청은 승인 이후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시 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되고 국내 신분 조정 I-485가 거절되면 I-485 신청비만 다시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책은 즉시 발효된 상태며 신규 신청자는 물론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민 신청자들에게 주어지던 추가 서류 보완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앞으로는 보다 꼼꼼한 준비 과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국토안보부가 H-1B 전문직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신청에도 최대 $4,500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안보부가 고숙련 외국인 인력 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 L1에 적용되는 새로운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 신규 비자나 고용주 변경 때 적용되던 추가 수수료, 이른바 911 바이오메트릭 수수료를 동일한 고용주가 기존 직원의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도 확대 적용됩니다. 즉, 직원이 회사를 옮기지 않고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은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전체 직원 가운데 H-1B 또는 L1 비이민 근로자가 50% 이상인 고용주입니다. 해당 기업은 H-1B 연장 신청 때 $4,000, L1 연장 신청에는 $4,5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은 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와 국경 보안 시스템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제도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대상 기업의 H-1B 신청 가운데 약 27%가 수수료 대상이었지만 이번 규정이 적용되면 그 비율이 약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존 인력의 장기 고용에도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H-1B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 체류 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도 연장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국은 이번 규정으로 2026 회계연도에 약 3,790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는 약 4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7월 고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겁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8만 명대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를 크게 밑돈 겁니다. 격차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5월과 6월 고용자 수도 당초 집계보다 10만 3천 명 줄어든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별도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실업률은 4.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구직자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시간당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3.2%로 예상치 3.4%에 못 미쳤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고 임금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실질임금은 높은 물가 상승률 탓에 넉 달 연속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으로 올해 말까지의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70%가 넘습니다. Coming into this year, people were talking about rate cuts, and now it's completely inverted, and a lot of participants are looking at the likelihood of rate increases.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다음 주인 오는 12일 LA 통합교육부 개학을 앞두고 등하굣길 안전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뉴저지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스쿨버스에 홀로 방치됐다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8시쯤 뉴저지주 블랙우드의 한 공립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등교를 위해 스쿨버스에 탔던 9살 학생이 이동 중 잠이 들었는데 운전기사와 보조원 모두 하차 당시 버스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이는 아무도 없는 버스 차고지까지 이동했다가 무사히 현장 직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자는 하차 전 내부 수색 지침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오는 12일 LA 통합교육부의 새 학년 개학을 앞두고 LA 경찰국은 학교 주변 교통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의 한 프리스쿨로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글렌데일의 한 프리스쿨 건물 외벽으로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실 안에 있던 어린이들과 교직원 등 총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당국은 일부 부상자 중 중상자도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교실 안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업 중이어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운전자의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조부모도 살해했는데요.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실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는 학생들. 밖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립니다. 총격범은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방아쇠를 당깁니다. 현지 시각 7일 오전 태국 방콕 북서부 논타부리주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แล้วมันก็มีแบบมาประมาณแบบหลายนัดนะครับเสียงปึ้งปึ้งปึ้งผมก็เงียบไปช่วงนึงครับแล้วก็ยิงมาใหม่ปั้ง 교사 등 5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이 학교 학생이었던 14살의 총격범은 경찰과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1명이 추가로 숨졌는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ลายพี่ใหญ่8 9 10อันลายแรกที่สาหัสเลย 총격범은 앞서 자신의 집에서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총을 범행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ในกระเป๋าสะพายที่หน้าอกครับมีแมกกาซีนแล้วก็ลูกกระสุนประมาณ 20-30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평소 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학생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격범의 컴퓨터에선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검색한 기록까지 발견됐습니다. ไม่ได้เสียใจเฉพาะผู้เสียชีวิตเสียใจที่เหตุการณ์อย่างนี้มันเกิดขึ้นได้ยังไงในประเทศเรา 지난 2월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학생이 인질극 끝에 교장을 살해하는 등 최근 태국에선 청소년들의 총격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이번 겨울 캘리포니아 전역에 역대급 폭우와 폭풍을 동반한 강력한 엘니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대형 대기의 강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와 토사 유출 위험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시설물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 안팎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지붕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고 지붕의 미세한 균열이나 마감재 틈새를 미리 보수해둬야 집중 호우 시 실내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붕 물바지와 배수관을 미리 깔끔히 청소해야 합니다. 물바지가 막히면 빗물이 역류해 외벽과 집 기반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배수관 끝이 집 외벽에서 충분히 멀어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겨울 강한 엘니뇨가 유지될 확률은 90% 이상으로 태평양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수증기 줄기, 즉 대기예강 현상이 주 전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대기예강이 수일간 연속해서 비구름을 밀어넣을 경우 예년의 2배에 달하는 폭우와 함께 심각한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LAX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구더기와 곰팡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노동자들의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은 KBTV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 기내식 업체 플라잉푸드 그룹에서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노동자들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한 노동자가 오래 방치된 항공기 식기 카트를 열었더니 부패한 음식물과 곰팡이, 구더기가 가득했고 악취가 심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폐기를 제안했지만 곧 출발할 항공편에 사용해야 한다는 상사의 지시로 식기를 세척해야 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마스크나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다 복통과 두통, 코의 이상 반응까지 겪었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식품준비구역과 탈의실, 식기카트 주변, 직원 식당에서 벌레가 자주 목격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앞서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조와 공항당국이 참여하는 조사와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백악관 대규모 연회장 건설 사업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국립사적보존기금이 제출한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수용해 백악관 동관 자리에 진행 중이던 지상연회장 공사를 멈추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임의대로 백악관을 대폭 재건축할 권한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약 4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부금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의회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법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6거래일 만에 약세를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끝낸 건데요. 하루 떨어지고 하루 엇갈리고 사흘이나 오른 이번 주는 16주 만에 가장 크게 폭등한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상승한 가운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충격적인 고용 감소 쇼크를 기록하며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8만 3천 건 증가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2만 3천 건 감소하며 17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여기에 5월과 6월 고용도 총 10만 3천 명이나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부진한 고용지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고 불붙은 매수 심리는 기술주들에 집중된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매그니피선 7 가운데 6종목이 상승했고 9월과 10월 금리 인상 확률도 하루 만에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견조했던 고용시장이 흔들리며 경기도나 신호까지 포착됐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자 패닉 바잉의 기세는 다소 완화됐을 뿐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 3대 지수의 폭등세가 워낙 강했던 만큼 사상 최고치 경신이 단시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